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라시 홈클래스 수업을 진행할 박쌤이라고 합니다. 청라시 홈클래스 수업은 미술에 좀 더 쉽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청라시 NC 미술학원이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영상을 통한 미술 홈스쿨과 학원에서 전문 선생님께 받는 집중 케어 수업의 장점을 합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과 선생님 간의 1대1 채널이 오픈되어 있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을 하고 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라시 홈클래스 수업 1탄으로 저희가 준비한 수업은 기초 소묘 과정입니다. 기초 소묘 과정 오늘 수업에 들어갈 제1강은 재료 소개와 선 연습 그리고 입체 표현을 위한 톤 연습 등이 진행되는데요. 기초 소묘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소묘나 디자인, 수채화, 애니 모든 미술 전반에 걸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수업 과정이기 때문에 미술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청라시 NC 미술학원에서는 청라시 홈클래스 수업 제1탄으로 기초 소묘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제공된 재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시 홈클래스 과정을 등록하시게 되면 이런 재료와 함께 다양한 사은품들을 제공받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이 집 모양으로 생긴 이 박스 안에 저희가 소묘 과정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뚝처럼 생긴 요거를 빼시면요. 자, 연필이 세 자루 있고요. 연필에는 각각 CNC 아트나 청라 CNC 미술학원의 로고가 박혀 있네요. 네. 그리고 연필은 총 세 자루가 제공이 되는데요. HB, 2B, 4B 이렇게 세 자루가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대처럼 생긴 큰 빨대처럼 생긴 이 통은 깍지라고 하는 재료인데요. 연필이 짧아질 때 끼워서 쓰는 재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집 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뚜껑을 여시면 네, 요 비닐에 쌓여 있는 재료는요, 보통 찰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페이퍼 스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비닐을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버캐슬에서 나온 거고요. 요거는 보통 이제 그 소묘를 할 때 문지르는 도구로 저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종이가 말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연필을 쓰고 연필로 표현하기 힘든 부드러운 느낌들을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요 문지르기를 가지고서 쓰게 되는데, 연필만 가지고 쓸 때보다 훨씬 다양한 톤을 낼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사탕도 들어있네요. 이 사탕은 그림 그릴 때, 졸리실 때, 입이 심심하시면 하나씩 물고 영상 수업과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지우개가 담겨 있는데요. 지우개는 2개가 제공이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재료들은 저희가 준비한 홈클래스 수업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고 잘 보관하셨다가 1강, 2강, 3강, 4강 총 4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4강의 수업이 다 진행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어있는 케이스는 집 모양이죠. 이 집 모양 케이스에도요, 저희들이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집 모양 케이스에 이쁘게 색칠을 하셔가지고 SNS에 올려주신 분들께는 저희 청라시 NC에서 준비한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되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재료 소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필을 사용을 할 때 연필을 깎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집에서 연필을 깎을 때 어떤 방식으로 깎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잠깐. 집에서 연필을 깎을 때 저희가 이제 그 흑연가루라든가 나무 조각 같은 게 많이 옆에 튀거나 지저분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연필 깎는 통을 만드실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3cm 정도, 3cm 정도 사방을 접어주시고요.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으셔도요. 작은 박스 같은 게 있으시면 쓰셔도 돼요. 작은 박스 같은 거, 이 아래면이 터져 있지 않은 작은 박스 같은 게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1인용 연필 깎기 통을 만들 때 이렇게 제공을 해서 쓰거든요. 조금 더 튼튼하게 하시려면 여기에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연필 깎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연필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연필을 깎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만약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생이 초등학생이라면 연필을 칼로 깎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집에 있는 연필깎이나 전동 연필깎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책상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연필을 뾰족하게 깎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소묘를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험하지 않도록 연필깎이나 전동 연필깎이 같은 거를 사용해 주시고요. 연필은 기본적으로 깎으실 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깎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 전에 먼저 준비를 하나 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앞쪽이 좀 뾰족하게, 길이가 한 요 정도, 앞쪽이 좀 뾰족하게 다듬어 있죠. 그래서 흑연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섬세하게 쓸 수 있도록 앞에를 좀 뾰족하게 깎아서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깎아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연필 깎기 방법인데요.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깎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방향을 놓고 의외로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연필 깎는 거를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연필을 깎아서 썼기 때문에 연필 깎는 그 방법을 다들 아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대부분 다 연필을 거의 쓰지 않죠. 네, 연필 거의 쓰지 않아서 연필 깎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연필 깎는 방법을 알아도 굉장히 위험하게 깎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홈스쿨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술 연필을 정확하게 깎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연필을 이제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잡으신 다음에 칼날은 쓰실 부분 정도만, 너무 칼을 길게 빼시면 안 되고요. 칼날은 쓸 정도만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왼쪽 엄지손가락에 칼의 날 부분이 아니라 요 플라스틱 부분을 대주세요. 엄지손가락에. 보통 연필을 잘 못 깎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깎냐면 이거를 계속 밀어내서 이렇게 깎으시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밀어내서 깎으시려고 하는데 되게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연필이 무리하게 깎일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이게 툭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필을 깎으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왼쪽 검지손가락으로 연필을 당기듯이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 주셔야 돼요. 당기시면서 엄지손가락이 칼을 같이 밀어내는 작업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깎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제가 지금 팔의 높이가 되게 어색해서요. 촬영하고 팔의 높이가 조금 어색한데 이렇게 잘 보시면 검지를 당기죠? 이렇게 검지를 당깁니다. 적당한 길이의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검지를 당기시면 돼요. 그래서 검지를 당기시면서 연필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연필심이 나오죠? 연필심이 나오면 조심스럽게 돌려주시면서 내가 쓸 만큼의 연필심을 빼주세요. 앞쪽에서 살살 조심스럽게. 자, 제가 지금 깎고 있는 연필은 2B 연필인데요. 2B 연필은
나중에 이제 재료 소개를 하면서 제가 연필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EB 연필은 연필심이 조금 더 얇아요. 사비보다. 그래서 힘을 살짝만 줘도 툭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필 깎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연필심을 깎아주세요. 요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왜 잘 못하시냐면 연필을 깎으실 때 칼날을 너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세우시면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각도를 눕혀서 칼날을 눕혀서 검지손가락으로 당겨주세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플라스틱과 칼날이 있는 부분에 딱 고정시킨 다음에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그럼 오른손은 뭐 하느냐? 오른손은 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미는 작용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시고 검지손가락으로 당겨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칼을 세워서 한번 긁어주십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연필심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필이 깎아지면 잘 깎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잠깐 연필심을 치우고 지금 EB 연필과 사비 연필이 이제 깎였고요. 나머지 이제 HB 연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아서 오히려 간단한 이런 연필 깎기, 이런 간단한 연필 깎기가 있다면 연필 깎기로 깎아서 쓰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칼로 깎아서 쓰셔도 돼요. 연필 깎기로 이렇게 돌려서 깎아서 쓰시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전동 연필 깎기라고 하죠. 이런 전동 연필 깎기가 있다면 전동 연필 깎기로 깎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전동 연필 깎기에 깎았을 때는 이런 형태의 연필이 나옵니다. 자, 종이가 준비가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연필, 찰필, 지우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연필은요. 자, 보시면 HB, EB, 4B 이렇게 세 자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연필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HB도 있고 EB도 있고 4B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그 기초 소묘 과정은요. 보통 이 왼쪽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오른쪽 부분에다가는 여러분들 위해서 예시작 그림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먼저 연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연필은 이라고 썼는데요. 연필은 HB에서부터요. 저희가 지금 쓰는 연필은 HB, EB, 4B가 있는데 일단 4B까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HB를 중심으로 해서 4B로 갈수록 심이 더 묽고 진해져요. 색깔이. HB를 중심으로 해서 4H로 갈수록 심이 더 단단하고 색깔이 더 연해지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HB가 중앙이고요. 중앙이고 1B, 2B, 3B, 4B 이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색깔은 더 진해지고 색은 진해지고요. 심은 더 묽어진다. 묽어진다, 소프트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H, H, 1H, 2H, 3H, 4H 이렇게 나가는데요. H 계열로 숫자가 커질수록 색은 연해지고요.
심은 더 단단해집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H, 5H, 6H, H계열로 숫자가 더 커질수록 색깔이 훨씬 더 연해진다. 2B, 3B, 4B, 5B, 6B, 7B, 8B 이렇게 쭉 있는데요. B의 숫자가 커질수록 색은 더 진해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H부터 차근차근 HB부터. 저희는 지금 이제 HB, 2B, 4B 이렇게 세 자료를 쓸 거거든요. 기초 소묘 과정에서. 그래서 HB 연필부터 차근차근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HB 연필. 간단하게 네모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 네모 그리는 것도요, 연습이에요. 이것도 따라서 그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같이 색을 칠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B로도 연필을 바꿔서 2B로도 간단하게 네모를 하나 쳐주세요. 당연히 4B로도 네모를 하나 쳐주셔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모를 4개 쳐주시고요. 연필 잡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책상에서 연필을 잡고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쓰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연필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요. 요게 바른 자세죠. 자,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연필 잡기의 바른 자세에 항상 나와 있는 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책상 위에서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방식이고요. 넓게 톤을 칠할 때는 이렇게 잡고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젤에서 쓸 때는 이게 편한데요. 책상에서 그릴 때는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일어서서 그리거나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연필을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셔서 요게 위로 가 있는 상태에서 검지가 위로 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눕혀서 이렇게 칠을 하시면 돼요. 다양한 연필 쓰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책상에서 그릴 때는 글씨 쓰는 자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잡는데 조금 더 길게 잡을 뿐이다. 너무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길게 잡고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요 정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묘사를 할 때는요, 이렇게까지 이제 잡기도 하는데 보통은 요 정도 느낌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HB 시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B로 먼저 연필을 한번 써볼 건데요. HB 연필로. 자, 여기다가 톤을 칠하는 방식으로 한번 간단히 써볼 거예요. 자, 반듯하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밑으로 가면서 힘을 빼주세요. 조금 더 넣어볼까요? 반듯하게 최대한 이 네모칸 안에 넣으시면서 들어가면서 점점 힘을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 2B로 해보겠습니다. 점점 빼주세요. 연필로 조그맣게 선을 그으시면 돼요. 시작할 때 힘을 주고 점점 뒤로 가면서 빼주세요. 이제 마지막 4B 해볼게요. 힘을 빼주시면 되세요. 일단 너무 무리하게 힘을 줘서 쓰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B, 2B, 4B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2B가 중간 정도 되고요. HB하고 4B는 되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이는데 HB하고 2B, 2B하고 4B 사이는 그렇게 뭐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HB가 가장 밝은 색, 2B가 그 다음 4B가 가장 진한 색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찰필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찰필은 기본적으로 종이가 말려있는 재료인데요. 요거는
앞에가 뾰족하기 때문에 문지를 때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지르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필을 문지르는 도구.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찰필의 앞부분을 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게 연필심이 묻으면 나중에 까매질 거 아니에요? 이거를 칼로 깎아가지고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쓰다가 닳아지면 다시 하나 구입해서 쓰시면 돼요. 정 깨끗하게 쓰는 걸 원한다 그러면 고운 사포를 사다가 갈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면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묘사할 때도 제일 좋고. 그래서 가능하면 쓰다가 뭐 너무 둥글둥글해져서 달아가지고 둥글둥글해져서 이제 뾰족하게 묘사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 새로 더 구입하셔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색을 연필로 칠한 다음에 이걸 문질러요. 살짝 이렇게 문질러주면 연필 색이 되게 곱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이 힘을 빼면서 쓱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슬슬 문질러주세요. 그러면 연필심이 되게 곱게 변하죠. 네. 입에도 한번 문질러 볼까요? 네. 연필심이 되게 곱게 변하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사비도 한번 문질러 볼게요. 깔끔하게 채우실 수가 있죠. 굉장히 부드러운 톤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찰필에도 흑연이 묻어있기 때문에 누르는 압력, 누르는 힘이 셀수록 색깔도 더 진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힘을 좀 줘서 진하게 눌러볼게요. 쭉 가면서 빼줍니다. 굉장히 진해졌죠? 입이도 한번 해볼까요? 쭉 가면서 힘을 빼주세요. 아까보다 훨씬 진해진 게 보이시죠? 자, H입도. 보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진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HB, EB, 4B의 차이가 조금 더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료가 더 나오는 게 어떤 거죠?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지우개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자,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내는 용도. 바깥쪽으로 색깔이 지저분하게 나온 부분들을 닦아내고 외곽을 정리하는 용도로 쓰는 게 첫 번째. 쓸데없는 것들을 좀 지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집에 붓 같은 게 있으시면요, 이렇게 털어주시면 좋아요. 네. 지우개 가루를 입으로 불지 마시고요. 부르셔도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지저분해지니까요. 붓 같은 걸로 털어내 주시면 좋고요. 이제 지우개는 어떤 용도로 또 쓰느냐? 깔끔하게 형태를 정리해주는 용도로도 쓰지만 여기에 지우개를 가지고서 지우개질을 해서 기본적으로 묘사를 할 때도 같이 써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뭔가 번쩍거리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죠? 질감 표현을 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일자로 이거는 질감 표현 한번 해본 거고요. 지우개를 동글동글하게 돌리면서 써볼까요? 끝에서부터 동글동글하게 살짝살짝 돌려주면 또 다른 질감이 연상이 되시죠? 이렇게 점을 찍듯이 쓸 수도 있어요. 묘사를 하는 질감에 따라서 이렇게 점을 찍듯이 쓰는 방법도 있죠. 네.
조금 더 넓게 잡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지우개질을 할 때 이렇게 꼭지점 부분과 모서리 라인을 일자로 쓰기도 하지만 이거를 넓게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바깥쪽에서부터 넓게 잡고 붙인 다음에 쭉 밀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더 밀어주시면 이런 효과도 쓸 수 있어요. 이 면 전체를 다 눕혔을 때 이제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지우개로 표현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 3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지우개를 쓰시다 보면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지우개를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연필, 지우개, 찰필에 대한 소개가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수업할 내용은요, 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선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연습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된 종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선연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미술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좀 큰 사이즈의 종이에 크게 길게 이렇게 선연습을 먼저 하는데요. 조그맣게 연습할 공간을 만들어서 선연습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네모를 그려주세요. 똑같이 적당하게 네모를 쭉 연결해서 네모를 그려주세요. 됐죠? 네. 이게 이제 연습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먼저 연습할 선은요, 1번 선이라고 합니다. 1번 선. 편의상 그렇게 부릅니다. 1번 선. 1번 선. 나중에 CNC 미술학원에 오시게 되면 이 1번 선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선을 쓰시면 돼요. 네. 1번 선은요, 우리가 형태를 그리거나 모양을 그릴 때 필요한 선을 연습하는 건데요. 일자로 반듯하게 긋는 연습이에요. 자, 네모를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쉽죠? 네. 쭉 그려주시는데, 이게 이제 요령은 어떤 거냐면, 연필하고 손이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게 요령이에요. 연필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의 움직임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연필하고 손이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게 요령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간격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손과 연필이 하나처럼 움직이게 계속 이렇게 그어주세요. 자, 이게 1번 선이에요. 자, 한 절반 정도 왔으면 멈춰주시고요. 자, 1번 선을 그으실 때 가로선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유는 우리가 책상 위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종이를 돌리면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종이를 돌리면서 그리면 되게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영상을 굳이 종이를 돌리면서 쓰지는 않을 건데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책상 위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종이를 돌리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1번 선 한 방향만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도 형태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1번 선, 가장 중요한 1번 선. 하지만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의 선들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가로선하고 그 다음에 세로선, 대각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로선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사해 주세요. 1번 선이 간격만큼만 쭉 내려주세요. 같은 간격으로 똑같이 그어주세요. 멀어졌죠? 최대한 같은 간격으로
선을 그어주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필과 손이 같이 움직이는 개념입니다. 연필과 손이 같이 움직이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 대각선. 대각선은 밖에서 안쪽이 아니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근차근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필과 손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같은 기울기로 가게 신경을 써주세요. 자, 이렇게. 보통 이젤에서 우리가 그림을 배울 때는요, 대각선 방향까지 연습을 해요. 반대쪽 대각선 방향. 근데 굳이 이 방향은 책상 위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연습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책상에서 그림 그릴 때는 종이를 돌릴 수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애써서 일단 기초하실 때 움직임이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이걸 가지고서 연습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 이게 1번 선이었고요. 이제 2번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번 선. 2번 선은요, 이건 일자로 모양을 그릴 때 쓰는 선이고요. 자, 2번 선은 어떤 선이냐면 우리가 보통 연필로 색을 칠할 때 쓰는 선이에요. 아까 HB, EB, 4B를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작게 연습을 했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가로선 연습했었잖아요. 2번 선도 가로선부터 연습하는데요. 갔다가 오죠. 오면서 갔다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연필이 가면서 스무스하게 붙었다 떨어지고 오면서 붙었다 떨어져요. 그래서 가운데 쪽이 조금 진한 선이 하나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거를 쭉 연결하면 색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옆에서 봤을 때, 자, 연필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연필이 아니 종이가 있을 때, 연필이 이렇게 붙을 때, 연필이 가는 느낌을 화살표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2번 선이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다시 한번. 가운데가 조금 진해지는 느낌이 생기죠. 이렇게. 우리가 연필로 명암을 넣을 때 쓰는 선입니다. 쓰실 때 계속해서 연필을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돌리시는 게 요령이에요. 그래야 계속해서 비슷한 연필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최대한 같은 간격으로 곱게 깔아주시고요. 이 2번 선도 똑같이 세로 방향도 연습을 해주세요. 세로 방향. 조금 어렵겠지만 연필에 힘을 잘 주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로 방향까지 연습해 주세요. 잘 생각해 보면 세로 방향 쓸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종이를 돌려서 가로 방향으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한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세로 방향으로 쓰는 연습까지 먼저 해주세요. 네. 좀 쓰시다가 연필을 살짝 이렇게 돌리죠? 네,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또 써주시고 돌리시고 쏘주시고 써주시고 돌리시고. 자, 그리고 대각선 방향도 한번 연습해 주세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니까요. 지우개를 깨끗이 닦아서, 지우개를 닦을 때는 항상 모서리를 활용해서 깔끔하게 지워주세요. 자, 선 연습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해볼 거는요, 기본적인 톤 연습이에요. 기본적인 톤 연습을 해볼 건데, 저희가 앞서서 연습한 2번 선과 1번 선을 가지고서 톤 연습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뭐 자로 반듯반듯하게 되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을 6등분 할 거예요. 대충 중간 위치를 잡으셔서, 공간이 작기 때문에 대충 잡으실 수 있겠죠? 중간 위치를 잡으셔서 가로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위에 대충 3등분 해주시고, 아래도 3등분을 해주세요. 보통 이제 학원에 와서 배우실 때는 큰 종이에 연습하면서 8단계로 명암을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10단계나 11단계로 명암을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좀 작게 연습하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6단계 정도만 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명암 단계 톤을 쌓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연습했던 2번 선, 그 다음에 HB, EB, 사비 연필을 가지고서 연습했던 그라데이션을 살짝 내주는 방법, 그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자, 1번 선으로 가로선 긋게 하면서요. 지금 쓰고 있는 연필은 EB 연필이에요. 기본적으로 EB가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요. 어두운 부분은 사비로 들어가고 밝은 부분은 HB 정도로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EB를 기본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EB를 가지고, 자, 앞에서부터 1번 선을 곱게 매기면서 점점 연하게, 그러니까 선 연습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죠. 2번 선을 활용해서 점점 연하게 그어주세요. 가장 밝은 색은 흐리게. 힘을 빼시면 되는 거죠. 힘을 빼시면. 자, 그 다음 다시 좀 더 진하게 또 넣어주세요. 점점 힘을 빼면서 흐리게. 됐죠? 자,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연필을 쓰면요, 색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만 쓰시면 안 되고요. 같은 방향으로 이제 색이 잘 안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연필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점점 밝은 부분은 계속 그대로 있고 어두운 부분만 계속 올라가죠.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으면 이제부터는 정리를 해주면서 들어가는데요. 세로 방향으로 그어주실 때, 자, 여기서 3번 선이 나옵니다. 3번 선. 3번 선은 뭐냐면요, 이렇게 뿌려주는 선이에요. 3번 선. 자꾸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진해지고 아래는 연해지죠. 그래서 위에는 진하게, 아래는 연하게. 소매를 하다 보면 이제 이 화살표를 제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화살표는 진해졌다가 연해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동그라미가 비어 있고 세모가 진해져 있으면 이거는 연해졌다가 진해진다는 뜻입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써야 될 비호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자, 위에서부터 3번 선으로 선을 내려주세요. 쭉쭉쭉쭉 내려주세요. 진해졌죠? 다시 아까 잡았던 라인 부분에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다시 또 잡아주세요.
이때 이 한 칸을 가지고 쓰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2칸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연필을 써주세요.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시 이 라인을 잡아주시고 살짝 문지른 다음에 또 눌러주세요. 적당하게 내려주시고요. 다시 여기서 이 세 개 맞춰서 적당하게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점점 밝아지는 거죠. 또 눌러주세요.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면을 칠하고 채워주는 방법이에요. 또 잡아주시고 적당히 또 풀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밝은 색을 만들고 가장 진한 색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쌓아 올리면서 이렇게 진하게 이제 차이를 좀 보면서 다듬어 주시면 돼요. 정도. 이번 선 활용해서 위에서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적당하게 색이 풀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손 힘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생 블랙을 진하게 찍어서 올리시기도 하고요. 예, 적당하게 밝은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밝은 톤을 쓰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소묘를 할 때는 아주 밝은 화이트부터 아주 진한 블랙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최대한 어두운 블랙을 넣어서 다듬어 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면처럼 톤이 보이게 단계를 연습하는 과정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톤 연습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묘를 할 때 면을 채워나가는 색을 칠해나가는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간단한 면을 그려서 거기에 색을 칠하면서 우리가 입체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할 거는요, 빛과 면의 이해입니다. 빛과 면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육면체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 육면체를 그리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빛과 면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교보제죠. 간단한 교보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종이를 접어서 면을 각면처럼 이렇게 연출한 간단한 거예요. 이걸 뭐 굳이 집에서 뭐 만드실 필요는 없지만 하실 수 있다면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보면서 그리시는 것도 빛과 면에 대한 이해가 빛과 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빛과 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빛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조명을 하나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켰는데요. 아까와 주변 상황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들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자, 이거를 이렇게 가까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면서, 자, 빛은 지금 어디서 들어오고 있을까요? 요것만 가지고서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빛은 어디서 들어오고 있나요? 그렇죠. 이쪽에서 왼쪽에서 왼쪽 상단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죠. 예.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면의 어떤 특징을 이 빛이 만들어 주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각도를 한번 잡아봤어요. 이렇게 각도를 잡아보니까 이쪽은 밝은 면, 이쪽은 중간 면, 이쪽은 어두운 면이 되는데요. 이 면에서 밝음, 중간, 어두움이 만들어질 때에 각각의 면에서의 특징이
관찰이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중간면이에요. 중간면인데 이 중간면에서 잘 보면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가장 밝은 라인이 이 위에 있고요. 바로 꺾이는 면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점점 밝아지다가 다시 어디서 어두워지나요? 여기에서 가장 어두워지고 아래쪽으로 가면서 다시 점점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밝은 면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지금 밝은 면인데, 이 전체가 밝은 면인데, 이 밝은 면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이 중간면과 부딪히고 있는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하이라이트가 하얗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면들에 있어서 어떤 명암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눈을 살며시 뜨는 게 좋습니다.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시면 이 면 하나하나에서 색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의 관계를 보니까 어떤 원리 하나를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면에서 꺾일 때는 어두워지는 최초의 라인이 가장 진하고 멀어질수록 밝아진다. 자, 중간면도 마찬가지예요. 중간면이 생기는 최초의 라인이 가장 어둡고 멀어질수록 밝아진다. 반면에 밝은 면 같은 경우는 중간면과 부딪히고 있는 라인이 가장 밝고 멀어지면서 조금 어두워진다. 이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빛과 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모양을 살짝 바꾸면서 다시 한 번만 짚어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살짝 이제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니까 아직은 밝은 면만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돌려서, 자, 이렇게 두 개의 면이 나왔는데요. 이 두 개의 면에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기는 밝은 면이 되겠죠? 여기는 어두운 면이 됩니다. 자, 어디가 가장 진하다고 보여지시나요? 네, 바로 여기 위쪽, 여기가 가장 진하죠. 각도를 살짝만 틀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면들이, 각각의 면들이 빛을 받는 위치가 정확하게 이제 보일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부분도 굉장히 진하다고 이제 느껴지는데, 이 부분이 진한 이유는 뒷부분에 있는 면이 빛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도 일종의 두께가 있는데요. 여기에 위에 있는 두께면이 가장 밝은 면이 되고 얘가 제일 진한 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비교해 보면 가장 빛을 먼저 받는 요 부분, 요 부분에 꺾이는 면이 가장 진하고 뒤로 가면서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뒤로 가면서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 면은 빛을 받는 부분인데 요 면하고 요 면을 비교했을 때 이 어두운 면과 붙어있는 이 밝은 면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바로 요 라인이 되는 거죠. 요 라인.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면이라고 하는 게 생길 때 이게 면 하나, 면 두 개 이렇게 면이 연결되는 거죠. 이 면이라고 하는 게 생길 때 빛에 따른 어두움은 꺾이는 부분이 가장 진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진해진다. 물론 이 각도가 바뀌면 빛을 받는 각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이 또 달라지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받을 때는 빛을 못 받기 때문에 어둡지만 점점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면 다시 이제 윗면이 제일 밝아지고요. 다시 이쪽에서 이제 어두운 면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오늘 빛과 면을 이해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빛과 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려볼 도형은요, 자유기하 모형이에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면을 그려서 거기에 색을 칠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요. 일단은 아무렇게나 생긴 면 하나를 그려주세요. 아무렇게나 생기면. 연필은 2B를 쓸 겁니다. 네, 2B를 쓸 거고요. 일단 아무렇게나 생긴 면 하나를 그려주시면 돼요. 사각형이 좋은 친구들은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뭐 평행사변형이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평행사변형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진행하는 걸 한번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기하 도형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선생님이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반듯하게, 기하 도형이니까 반듯해야겠죠? 예, 직선을 이용해서 먼저
삼각형을 그렸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간단한 도형을 꼭지점에 연결해서 또 그려주시면 돼요. 하나를 더 그려주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연결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대충 평행사변형이 됐죠? 자, 지금은 입체적인 느낌이 약하지만 이제 여기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면을 칠하는 방법, 빛에 따라서 우리가 면에서 관찰했던 색의 진하기와 연하기의 차이, 요거를 가지고서 한번 색을 칠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을 하나 설정을 할게요. 빛이 여기에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자, 여기가 제일 밝은 면이 되고 여기는 얘보다는 여기는 어두운 면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는 거죠. 아까 원리가 뭐였죠? 꺾이는 데가 제일 진하고 색이 밝아진다. 자, 요것만 생각하면서 꺾이는 데가 제일 진하고, 우리가 요 2번에서 선 연습에서 했던 색깔 칠하는 선, 색을 칠하는 선, 2번 선이라고 했죠? 요 2번 선. 2번 선을 이용해서 색을 한번 칠해주세요. 살살 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방법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해서 살살 칠해줄 거예요. 자, 이때는 면적이 짧기 때문에 연필을 길게 잡으면요,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또 여기서도 이렇게 칠해주세요. 요거는 위에서 잡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풀어지는 선이죠. 네.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풀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는 꺾어지는 데가 진하다고 했죠. 여기를 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축축 치면서 진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다시 면을 그려볼 건데요. 여기에서 꺾어지는 면, 이쪽으로도 괜찮고요. 여기도 꼭지점, 여기도 꼭지점, 여기도 꼭지점이죠. 꺾어지는 면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아무 방향이나 괜찮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 요거는 삼각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으로.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봤어요. 자, 이 면에서 꺾어지는 면이 여기 있죠. 이 꺾어지는 면이 여기 있네요. 그럼 자, 여기에서 진하게 잡아서 다시 또 푸는 연습을 해주세요. 여기서도 잡아서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자, 잘 보면 선생님이 선을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어요? 요 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쓰면서 힘을 주고 있죠? 쓱쓱 쓱쓱. 자, 우리가 연습했던 직선 쓰기를 활용해서 쓱쓱 칠해주세요. 자, 이쪽도 쓱쓱 칠해주세요. 자, 꺾이는 면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해서 아래로 가면서 연해진다. 꺾이는 면에서 멀어지면서 연해진다. 여기서도 꺾이는 면에서 멀어지면서 연해졌죠. 자, 여기를 밝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그럼 밝음인데 아까 밝음에서는 꺾이는 면이 제일 밝고 멀어질수록 조금 어두워진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색을 칠해 볼게요. 밝은 면이에요. 여기가 제일 밝기 때문에 밝은 면은 뒤에서부터 칠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 칠하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밝게 해주시고요. 이쪽 방향에서 또 칠하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밝게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요 연필을 썼는데 색이 안 밝아요. 자,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HB 연필을 쓰시면 돼요. HB 연필을 써서 밝은 색을 내주시면 됩니다. 힘을 빼고
밝은 색을 내주세요. 요 방향은 요 방향이죠? 네. 뒤에서부터 쭉 들어오면서 앞으로 오면서 풀어주세요. 자, 면을 3개 만들었는데요. 요것만 가지고도 약간의 입체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냥 모양만 그려놨을 때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라고 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면을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사각형은 아니고요. 약간 변형된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꺾이는 면이 제일 진하다. 여기서 꺾이는 면이 제일 진하다고 했으니까요. 꺾이는 면이 제일 진하게 색이 들어가고요. 자, 멀어지면서 점점 풀어진다. 멀어지면서 색이 풀어져요. 자, 이렇게. 자, 꺾이는 면이 진하고 멀어지면서 색이 풀어진대요. 자, 이렇게 써주고요. 이쪽 방향으로도 써주고, 이쪽 방향도 꺾이는 면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가면서 풀어줘야겠죠. 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입체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빛의 방향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림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림자의 연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색을 진하게 칠하고 연하게 빼주는 느낌만 생각을 할게요. 이 부분을 이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색을 더 진하게 칠해야 되느냐, 연하게 칠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작하는 부분에서 진하게 잡고 풀어내는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색을 넣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진하게 잡고 풀어주세요. 면에 색을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에만 집중해 주세요. 네.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약간 뭔가 꺾임이 있는 것 같은 면이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면 이제 다음 꺾임을 또 찾아갑니다. 자,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다시 삼각형 모양의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디서 진하게 들어갑니까? 여기 부분에서 진하게 들어가죠. 자, 요 방향으로 또 일자로 진하게 칠해서 들어가 주세요.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쉽죠? 네. 선생님하고 똑같이 모양을 잡으면서 연습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한 4개 정도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반듯하게 반듯하게 진하게 그어주세요. 색을 진하게 칠하면서 넣어주세요. 지금 쓰는 선은 몇 번 선? 2번 선이에요. 양쪽 사이드가 살짝 떨어져 있는 선이죠. 네. 그래서 살짝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써주고 있어요. 점점. 자, 그 다음 이쪽 방향에서도 색을 칠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어디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여기 방향. 자, 이렇게 면의 모양이 가고 있는, 면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모서리 방향, 직선의 방향을 활용해서 색을 곱게 칠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다시 하나 이제 면을 또 잡아볼까요? 이번에는 어디다 잡아볼까요? 네.
여기에다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여기가 꺾이는 면이 되겠죠? 네, 진하게 잡아서 풀어주세요. 연필을 쓸 때는 이렇게 돌리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진하게 잡고 풀어주세요. 점점 밝아지게. 자, 이쪽에서도 진하게 잡고 풀어주세요. 점점 밝아지게. 자, 붙어있는 면에서 꺾이는 부분을 진하게 잡아주고요. 나머지는 풀어주세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어때요? 뭐같이 생겼나요? 강아지?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아, 저희가 아까 연습했던 재료 소개를 했던 것 중에 찰필이 있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찰필도 한번 써보면 좋겠네요. 자, 찰필을 한번 써볼까요? 색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자, 꺾이는 부분에 진하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문질러서 진한 부분에 문질러서 풀어주기. 쭉쭉 풀어주세요. 도형에 색을 칠할 때 연필선이 좀 거칠게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지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색이 곱게 정리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진하게 눌러서 풀어주기. 자, 앞에 부분을 너무 세우면요 선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눕혀서 문질러 주세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가주세요. 자, 진하게 눌러서 또 풀어주기. 꺾이는 데만 열심히 문질러 주면 더 진해지죠. 이렇게. 네. 외곽도 잡아주고. 아까 밝은 면 있었는데 밝은 면 같은 경우는 문지르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뭉개지면 탁해지거든요. 밝은 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필을 쓴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고요. 네. 물론 실력이 좀 많이 는 다음에는 밝은 면에서도 우리가 찰필을 써서 다양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네, 아직은 초급이니까 연필을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표현은 생략하겠어요. 자, 여기서도 문질러주고 풀어주세요. 문질러주고 점점 뒤로 가면서 자, 선생님이 종이를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서 그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종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돌려서 이렇게 가로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편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를 꼭 고정시켜 놓고 하지 마세요. 자, 돌리면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방향이 제일 편하실 거예요. 지금 이 방향으로 다들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한번 꺾어지는 데서 진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이 진해졌죠? 네, 이렇게 진하게 만든 다음에 풀어주세요. 힘을 빼서 살살 풀어주세요. 힘을 빼신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여기도 한번 꺾어서 진하게 잡아서 풀어주세요. 자, 됐습니다. 저희 재료 소개할 때 재료가 하나 또 있었죠? 지우개가 있었는데요. 이 지우개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면을 관찰하면서 봤을 때 꺾어지는 면의 라인에 뭐가 있었어요? 네, 아주 밝은 선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밝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활용하나요? 네, 요 모서리 부분을 활용합니다. 자, 깨끗한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쁘게 직선을 그어주세요. 여기도 깨끗한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쁘게 잡아주세요. 자, 여기도 있죠, 모서리. 네, 여기도 모서리를 이쁘게 잡아주세요. 자, 여기도 모서리 같은 개념의 선이 하나 있죠? 잡아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외곽 부분에 지저분한 거를 지워주시면 돼요. 이때도 모서리에 직선을 활용합니다. 딱 대고 보면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마지막으로 HB 연필이에요. HB 연필로 외곽 부분을 살며시 다듬어 주세요. 세게 다듬지 마시고요. 살짝만 다듬어 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다리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리 같기도 하고요. 얼굴이 큰, 입 큰 강아지 같은 느낌도 있고요. 예, 도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서 여러분도 이렇게 재미있게 연출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 처음 이제 재료 소개부터 시작해서요. 재료 소개, HB, EB, 사비에 대한 특징, 그리고 선 연습도 해봤고요. 선 연습에서는 세 가지 선을 배웠죠. 자, 1번 선, 2번 선, 3번 선. 1번 선은 형태 잡을 때 쓸 수 있는 직선을 반드시 쓰는 연습. 2번 선은 색을 칠할 때 곱게 쓸 수 있도록 양쪽을 띄워주면서 그어주는 선이었는데요. 반복해서 그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색을 칠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3번 선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쓰는 선인데 이 부분이 진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꺾이는 면을 만들어줄 때 쓰죠. 아까 여기서도 꺾이는 면에서 잡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썼죠. 예,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쓰는 선까지 이렇게 선을 연습하고 색을 칠하는 연습한 다음에 간단하게 빗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면을 칠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봤어요.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입체를 표현한 방법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입체를 표현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단지 면을 칠하는 효과로 꺾어지는 부분이 진하게 칠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행이 될 입체 표현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떤 정확한 입체 표현을 했다라기보다는 면을 칠하는 연습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면을 칠하는 연습을 한 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입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1강이었는데요. 1강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여분으로 제공해드린 종이가 4강까지 수업을 진행하고도 여분의 종이가 남아요. 그래서 그 여분의 종이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면을 칠하는, 색을 칠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 2강 때 만날 때는 연필로 이렇게 면을 칠하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입체 표현에 들어가시면 훨씬 쉽게 입체 표현, 첫 번째 시간인 두 번째 2강에서 저희가 들어갈 입체 표현 육면체 그리기에 훨씬 더 편하게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직선 쓰는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면을 만들어서 면을 칠하는 연습 열심히 해주세요. 아시겠죠? 대답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청라 CNC 미술학원에서 제공해드린 청라시 홈 클래스 수업 제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신 그림들은 꼭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피드백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